안녕하세요. 이번 과제로 Continual Learning과 Active Learning 분야를 발표하게 된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부과정 전기정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처음으로 발표할 페이퍼는 Divide and Forget Example of Selectively Trained Express in Continual Learning으로 RCLR 2024년에서 발표되었고 Continual Learning 중 Class Incremental Learning, 줄여서 CIL 분야에서 State of the Art를 달성한 방법론을 제시한 페이퍼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CIL이 다루고 있는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L 시나리오는 이제 연속적인 타스크를 그 모델이 입력을 받으면서 아웃풋으로 모든 태스크에서 나타나는 이제 entire class support script y 내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이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continual learning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모델이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들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컨티뉴 러닝에서는 새로운 태스크를 잘 학습할 수 있는 플라스티시티랑 이전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스테이빌리티가 이제 중요한 매트릭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CIL에서는 이러한 매트릭들을 바탕으로 컨티뉴 러닝 알고리즘들의 성능이 이제 평가되겠습니다. 이전 방법론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Continual Learning에서 이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Task Exemplar라는 각 테스트에 이제 존재하는 클래스마다 중요한 피처를 내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서 이를 이용하여 뭐 트레이닝 로스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example들을 다시 재학습하여 리플레이를 한다든지 해서 이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개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태스크 example들을 항상 이제 메모리에 넣어놓고 다녀야 된다는 문제에서 메모리 용량 문제가 있고 이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데이터가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방식은 이 exampler를 사용하지 않는 exampler free CIL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exemplar free CI 방법론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방법론들의 주로 문제점이 있는 게, 주 학습 초기에 이런 방법론들은, large pre-trained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초반에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프레인 단계에서 데이터가 적게 주어지면은 Continual Learning 단계에서 전반적인 성능이 모두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피겨 1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겨 1에서는 Exemplar Free CIL 방법들이랑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인 SEED 성능을 비교한 표인데, 보시게 되면은 다른 Exemplar Free CIL 방법론들은 First Task,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데 first task의 데이터량이 적으면은 성능이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반면 시드는 그렇지 않고 프리트레이닝의 정도에 약간 로버스트하게 반응하여서 이 두 경우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IL 분야에서는 그 레귤라이제이션과 리허설 방법론 외에도 아키텍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퍼에서는 세 가지 아키텍처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이 페이퍼들에는 뭐 단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제시한 CVPR 2017년 논문은 모델이 태스크가 많아질수록 같이 확장해 나가는 모델이라서 파라미터 수가 계속 커지는 문제가 있고, 이 저자가 제시한 아카이브 2022년 논문은 여전히 exampler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단점을 해결한 ECCV 2022년 논문은 플라스티시를 유지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성능적으로 좋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제시하는 논문들은 파라미터 수가 태스크 수에 따라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여러 개 같이 사용하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시드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로
앙상블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exemplar free에도 CIL 시나리오에서 성공적으로 state of the art 성능을 달성하여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페이퍼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의 트레이닝 과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는 기본적으로 앙상블 베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first task에서 이제 pre-trained 된 모델 이 F를 이제 먼저 이런 F가 존재하고 이 F에다가 head GK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총 K개의 엑스퍼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페이퍼의 인투이션에 따라서 이 K개의 엑스퍼트 중 각 태스크 T마다 이 태스크에 특화된 엑스퍼트 하나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엑스퍼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각 엑스퍼트에게 이렇게 GKC라는 멀티비리언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과 베리언스는 각 태스크 T 내에 각각의 클래스가 존재할 텐데 그 클래스의 데이터를 모두 포워드 시킨 후에 클래스마다 민과 코베리언스 벡터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구한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엑스퍼트 개수인 K를 이 정도를 사용하고 각각의 태스크 T마다 클래스가 2개씩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잘 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각각의 익스퍼트는 태스크 내의 이제 클래스마다 민과 코베리언스를 구하게 되고요. 이 값을 이제 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페이퍼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각 태스크 T를 전담하는 하나의 엑스퍼트를 고르기 위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때 구해진 클래스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엑스퍼트를 고르게 됩니다. 이 문장이고요. 이 방식이 인투이티브하게 적절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겹치지 않는 것을 학습시키면은 익스퍼트가 트레인이 되더라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큰 변화가 없게 되고 이런 트렌드는 이제 모델 스테이빌리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투이션이 바람직하다라고 저자는 페이퍼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 노트처럼 선택된 익스퍼트 K를 학습할 때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미니마이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헤드 익스퍼트인 GK 올드를 바탕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까지 넣어서 더 스테이빌리티를 높여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금 전해드린 알고리즘에서 의문이 드실 점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분포가 서로 덜 겹치는 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체크하냐가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페이퍼에서 제안한 방법은 가장 먼저 태스크 T의 데이터를 모두 포워드를 시키고요. 이제 태스크 T의 클래스 개수인 이제 absolute CT만큼의 디스트리뷰션을 각각의 익스퍼트마다 모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는 뭐 이전에 했던 방법이라 이제 조금은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익스퍼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두 멀티비리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KL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주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이를 한 번 더 응용한 시메트릭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여 이 시메트릭 KL 다이버전스를 최대화하는 익스퍼트 K를 구하면 됩니다. 이 엑스퍼트 K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 분포들의 K의 다이버전스가 크게 될 것이고 이는 이제 엑스퍼트 K의 분포들의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서로 덜 겹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인투이션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이 종료되면 이제 인프레런스 스텝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앙상블 메소드의 장점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개념을 이용하여 프리딕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태스크에 대하여 익스퍼트들을 이제 통과시켜서 레이턴트 벡터를 구하게 되고 이전에 구해둔 이제 멀티밀리언 노멀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인 GKC에 이제 대입을 하여 지금 현재 로그 라이클리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조금 더 파인 튜닝에서 좀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내에 템퍼러처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 로짓 벡터를 프로베빌리티로 전환을 하고요. 프로베빌리티를 모든 익스퍼트 내에서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가장 프로베빌리티가 큰 값을 앙상블의 프리딕션 클래스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테스트 태스크 이미지가 그 인프루언스 단계에서는 포워드가 되어서 디스트리뷰션 GKC들을 이용하여 이렇게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구하고 소프트맥스 윗 템퍼러처를 이제 통과를 시킨 후에 얻어진 프로베빌리티에 대해서 expectation 즉 앙상블 방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최종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페이퍼에서는 앙상블 메소드가 매우 효과적인 인프루언스 과정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피규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피규어는 이제 엑스퍼트들의 평균 애큐러시에 비해 각각의 앙상블들이 얼마나 평균보다 더 높은 애큐러시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피규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태스크마다 셀렉티드가 된 게 있는데 셀렉티드된 엑스퍼트들은 이 태스크에서 최고 성능을 나타내지만 더 놀라운 점은 앙상블 방법론을 적용하면은 앙상블의 프리딕션은 셀렉티드된 엑스퍼트의 성능보다 대부분 2.5%포인트가량 높은 성능을 내어줍니다. 여기 보실 수 있듯이 어, 이제 그 알고리즘 설명을 마치고 이 슬라이드부터는 그 SOTA, 즉 State of the Art를 입증하는 실험들과 Ablation Study 몇몇 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이팟 100랑 도메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들을 이제 균등하게 스플릿하여 컨티뉴얼 러닝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애큐러시 메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시퀀셜 러닝에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태스크 T에서 학습을 하고 태스크 T의 테스트 셋을 이용하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델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털 애큐러시 스텝 T는 이전 태스크들의 테스트 셋을 모두 모아서 태스크 T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고 태스크 agnostic average incremental accuracy는 모든 태스크가 끝나고 이 incremental accuracy를 모두 평균 낸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 플롯에서는 이제 그 사이파 10이랑 도메인에 관한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털 애큐러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이파 100를 먼저 보시면 시드가 여기서 제시한 알고리즘인 시드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제 입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 넷과 같이 태스크마다 상당한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는 시나리오에서도 다 이제 블랙 라인 같이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있고 무엇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스테이빌리티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서는 이제 테이블 1과 테이블 2의 실험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테이블 1에서는 이 모델의 태스크 agnostic average incremental accuracy를 체크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새로운 태스크를 더 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플라스티시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 이퀄 스플릿 상황에서 이제 태스크 agnostic average incremental accuracy 체크한 것인데 보시면 사이파 100에서는 두 번째 베스트 알고리즘인 세트릴보다 15%가량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도메인넷에서는 보시면은 12%가량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시드의 전반적인 성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플라스티시티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2는 이제 exemplar free 알고리즘의 고질적인 문제인 future expector가 좋지 못하게 프리트레인 되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성향을 재현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태스크 agnostic average incremental accurac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은 초반 태스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equal split 상황이기 때문에 이 C1이 40이 주어진다는 거는 초반 프리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케이스고 C1 50이 주어진다는 거는 프리트레이닝이 더 잘 된다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프리트레이닝이 더 잘 안 됐을 경우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strong feature extractor가 있을 때 시드의 알고리즘 성능이 온전히 잘 나올 수 있고 특히 지금 여기
라지 T 토탈 태스크 넘버인 라지 T가 이제 달라지는데, 어, T가 6이라는 거는 이제 도메인 시프트가 이제 각 태스크 T마다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 T가 21이라는 거는 동등한 데이터를 21번 쪼갰다는 거니까, 맨 처음 빼면은 20개를 쪼갰다는 거니까, 더 이제 도메인 시프트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즉, 도메인 시프트가 더 적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성능이,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이제 도메인 시프트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인 이 T가 6인 케이스를 보시면은 테스트 어큐러시가 좀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두 가지를 선택하여 이제 준비하였고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 질문은 시드 알고리즘이 다른 exemplary architecture based CI 알고리즘에 비해 얼마나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냐는 것인데요. 테이블 3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exemplary architecture based 알고리즘에 비해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정말 저자들의 인투이션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덜 겹치도록 모델 익스퍼트를 선택해야 되냐는 것인데, 실제로 바꾸어서 실험을 진행해 보면은 K의 다이버전스를 맥시마이즈하는,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덜 겹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성능이 제일 좋게 나와 이러한 인투이션의 적절함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페이퍼 리뷰를 마치고 다음 페이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드릴 논문은 Active Learning by Future Mix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CVPR 2022년에 발표된 연구로 Active Learning 상황에서 모델이 어떠한 언레이블 데이터를 골라야 가장 도움이 되는지 믹스업 방법과 연관지어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액티브 러닝 설정에서 저희가 주로 적은 양의 레이블 데이터와 다수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레이블 데이터 스크립트 DU를 모두 레이블링 하기에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학습 과정 중에 어떤 특정한 버젯 B라는 B 내에서 정말 필요한 언레이블 데이터 스크립트 C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라클에게 레이블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모델을 레이블된 이 데이터 C를 기존 레이블 데이터인 스크립트 DL에 추가하여 재학습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이제 액티브 러닝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의문은 저희가 어떻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언레이블 데이터 스크립트 C를 잘 뽑아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 페이퍼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특성이 레이블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레이블드 인스턴트 XL의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unlabeled 인스턴트 XU의 레이턴트 벡터 방향 쪽으로 작은 이제 small perturbation을 주었을 때 만약 이 perturbed 된 레이턴트 벡터가 XL의 레이블인 YL과 다른 프리딕션을 가지고 된다면은 XU는 레이블링이 필요한 수준의 노블한 퓨처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XU들을 모두 모아 이제 버젯 B 내만큼의 이제 잘라내고 그것들만 레이블링을 진행을 해서 다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을 이제 페이퍼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페이퍼에서 등장하는 노테이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스크립트 D의 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레이블드 데이터인 스크립트 D U 중에서 버젯 B 내에서 이제 레이블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내야 되는 것이 저희 문제입니다. 모델은 인코더와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연결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레이던트 벡터 G를 클래시파이어와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 이렇게 probability를 얻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혼동될 만한 노테이션으로 FC, YG는 이거는 이제 로짓 중에 G의 로짓인 FCG의 클래스 Y에 해당하는 하나의 스칼라 비율이고요. YG 스타는 이 G의 로짓인 FCG를 통해 얻게 되는 argmax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large GU는 unlabeled 데이터의 latent 벡터의 집합이고 large GL은 레이블드 된 데이터의 latent 벡터 집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된 알고리즘을 초안을 통해서 제시된 알고리즘 초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unlabeled 인스턴스와 이제 labeled 인스턴스의 latent 벡터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하고요. 이를 이제 믹스업을 통해서 perturbed latent 벡터 GH 알파를 구하게 됩니다. 이 latent 벡터의 predict 클래스가 labeled 클래스 YL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inconsistency를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제 오라클에게 레이블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페이퍼에서 이 알고리즘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는지 관해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구체화에서 첫 번째 스텝은 주어진 unlabeled instance XU에 대해서 어떠한 엑셀을 선택해야 효율적인 믹싱이 되는가입니다.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액티브 러닝 라운드별로 레이블이 플립된, 즉 인컨시스턴티가 일어난 샘플들의 개수를 트래킹한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랜덤 샘플, 즉 랜덤하게 엑셀을 선택하는 것보다 앵커라는 개념을 이용한 경우에 인컨시스턴티가 많이 일어나서 그 candidate set 감마, 즉 이제 label required set 시에 프리트레인 이전 단계를 더 구성하기에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앵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뭐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그렇고 학습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without anchor는 instance XU에 랜덤 노이즈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앵커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abel instance XL을 홀드 시켜서 GL을 구하고요. 클래스별로 분류하여 클래스별 latent 벡터의 평균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 latent 벡터 셋을 이제 G-star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믹스업을 진행할 때 이 G 에리아 아닌 large G 스타에 속한 모든 small G 스타에 대해서 G 틀다 알파를 구하게 되고 latent 벡터의 inconsistency를 체크하여 candidate set 감마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candidate set 감마는 추후에 버젯 B만큼만 잘라내서 named required set인 스크립트 C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후로 제시되는 두 번째 스텝은 어떠한 믹스업 코에피션트 알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픽스드 알파 또는 랜덤 알파가 아닌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알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캔디데이트 셋 감마를 더 빠르게 형성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G-틸다 알파와 unlabeled latent vector GU 간의 이러한 로스 차이를 분석하고 또한 이 perturbation size constraint이 알파의 웨이놈이 엡실론 내에서 이렇게 로스 간의 차이가 최대한 클 수 있도록 그러한 perturbation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알파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은 로스 차이가 커지면은 인컨시스턴티가 일어날 확률이 크고 캔디데이트 셋을 형성하는 속도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매트릭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 페이퍼에서 테일러 퍼스트 오더 익스펜션을 진행하고 디얼너 포뮬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식을 잘 정리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approximately optimal 알파를 이제 제안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consistency가 일어난 candidate set 감마를 기반으로 버젯 B 내에서 to be labeled set인 스크립트 C를 형성해내는 과정을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candidate set 감마는 아래와 같이 inconsistency가 일어날 셋이고 인 페이퍼에서는 감마가 만들어진 뒤 버젯 B계로 이제 축소를 하기 위해서
K-means 클러스팅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가장 먼저 감마를 K-means에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B개의 클러스팅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요. 이때 각각의 B개의 클러스터의 중심에 대해 가장 가까운 unlabeled 벡터인 GU를 찾아서 총 B개의 unlabeled 셋으로 이제 감마를 축소시킨 후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사이즈 B의 셋을 to be labeled 셋인 스크립트 C로 이제 정의를 하고 오라클에게 레이블링을 정하게 됩니다. 저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K-means가 효과적인 셋 리덕션 방법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플롯인데요. 그래서 놈은 믹스업 코에피션트 알파의 L2 놈이 작은 것을 우선해서 뽑는 방식이고 시메트릭 K의 다이버전스는 이 GU unlabeled latent vector인 GU에 대한 probability와 G 트레이드 알파에 대한 probability 간의 이제 시메트릭 K의 다이버전스를 구하여서 이 값이 큰 것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외로 K-means 더블 플러스는 K-means의 다른 베리에이션인데 이 플롯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K-means가 레이블링 개수 대비 테스트 액큐리시 가장 높게 나와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unlabeled 인스턴스를 forward 시켜서 latent vector GU를 얻고 모든 G 스타에 대해 옵티멀 알파 스타를 이용하여 G tilde 알파를 구하게 됩니다. G tilde 알파 스타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 classify 이제 FC를 통과시켜 inconsistent를 체크를 한 후에 체크가 하고 만약 inconsistent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를 candidate 대신 감마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든 unlabeled data XU와 모든 G star에 대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드린 대로 to be labeled set인 스크립트 C를 만들기 위해 candidate set의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B의 센터를 찾게 되며 여기서 이 아래 그림에서는 이제 B를 3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센터를 찾게 된 후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labeled latent vector GU인 지금 여기 블랙스타 3개를 찾아서 이에 해당하는 XU를 모두 모아가지고 to be labeled set인 C로 정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파트로 넘어와서 이러한 방식으로 샘플 셀렉션을 진행하면은 어떠한 unlabeled 샘플들이 뽑혀서 나오는지 시각화하여 이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알고리즘 디자인대로라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캔디데이트 셋 감마에 있는 샘플들은 스몰 퍼터베이션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곧 알파 믹스로 뽑힌 unlabeled latent vector GU들이 decision boundary 근처에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latent space를 이제 ts링을 통해 2디멘션으로 이제 축소한 그림이고 large dot은 script C, 즉 레이블이 필요로 하는 샘플들이고 small dot은 unlabeled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일단 여기서 starship 포인트는 candidate 감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베이스라인의 알고리즘에 비교하여 알파 믹스는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의 샘플들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믹스가 다른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에 비교해 얼마나 많은 성능 개선되었는지 나타내는 자료를 조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알파 믹스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총 30여 가지의 데이터 모델, 하이퍼파라미터 세팅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설명은 본 페이퍼의 appendix table 3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플롯은 주어진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실험 결과들을 모두 모아놓고 다른 베이스라인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각 액티브 러닝 라운드에서 알파 믹스가 해당하는 알고리즘보다 얼마나 더 좋은 실험 결과를 보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플롯 자체로도 알파 믹스의 성능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대부분 좋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배지와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때문에 배지와 알파 믹스, 배지가
알파믹스보다 더 성능을 좋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자는 알파믹스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교해서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경우, 즉 언더퍼폼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0개의 케이스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결과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래 피겨 4에서 IJ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은 로우 I 알고리즘이 컬럼 J의 알고리즘보다 태스크 애큐러시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익스페리먼트에서 아웃퍼폼 혹은 매치가 되었느냐를 적어놓은 수치입니다. 추가로 소수점은 계산 시에 실험에서 이제 아웃퍼폼 혹은 매치된 액티브 러닝 라운드를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라 소수점이 나타납니다. 결과를 보시면 세컨 베스트 알고리즘의 매치와 CDAL을 대비하여 알파믹스가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알파믹스는 CDAL과 매치에 비교해 오직 0.3%의 익스페리먼트에서 이런 에서만 이제 언더퍼포먼스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실험을 통틀어 총 285 액티브 러닝 라운드가 있었는데, 이 282 액티브 러닝 라운드에서 알파믹스가 CDAL과 배치를 앞서거나 또는 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저자는 알파믹스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알고리즘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